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2019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 중에서 좀 고난이도 문제였었죠. 바로 31번 과학과 관련된 그런 융합지문이었는데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정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 좀 했지만 학생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친구들의 의견들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수업 내용을 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고자 하는 어떤 취지로 이번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9학년도 수능은 상당히 좀 역대급 수능이었었죠. 1등급 커트라인이 제가 알기로 한 85점에서 86점이었고 2등급 커트라인도 한 76점, 77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그 2등급 커트라인이 70점대 후반인 경우는 상당히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역대급 문제였었다, 수능이었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또 여럿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27번 문제에서부터 32번 문제 중에 이 31번 문제가 상당히 학생들을 좀 어렵게 만들었고 시간을 또 오래 소요하게 이렇게 만든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27번에서부터 32번까지 있는 지문 전체를 다루진 않고요. 이 31번 문제와 관련된 이 A 부분과 그리고 31번 문제의 보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답이 왜 답이고 나머지 선택지는 왜 답이 아닌지 이거를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사실은 이 문제와 이 선택지만을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오랜 시간을 잘 견디시면 또 저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지문을 이렇게 독해하는 어떤 원리를 또 여러분들이 배워갈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A 부분을 보도록 할까요?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래서 뭐 이 앞선 지문들은 바로 이제 태양 중심설 또는 이제 지동설 또는 천동설과 관련된 그런 어떤 지문이었습니다. 그는 뉴턴이겠죠. 뉴턴은 마뉴일러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그래서 이 마뉴인력이 바로 이 문제를 푸는 핵심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때 가정된 마뉴인력은 이때 마뉴인력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죠.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래서 마뉴인력의 첫 번째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뉴인력은 두 질점이 당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질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 지문에 여기 보시면 이 각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질점은 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다.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에서도 뭐 직선이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은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한 이 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이론적인 어떤 그런 수치인 거죠. 마찬가지 이 질점도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량을 지니고 있는 어떤 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량을 지니고 있는 두 점이 서로 당기는 힘을 마뉴인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질점 이렇게 P가 있고 질점 M이 있을 때 이 P가 M을 당기는 힘, 그 다음에 M이 P를 당기는 힘, 이것을 마뉴인력이라고 한다라는 거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자, 서로 당기는 힘으로, 질점에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바로 마뉴인력에 대해서 첫째는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이고 그 크기에 대해서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특징을 주고 있네요.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정보 한번 보도록 하죠.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구대칭에 대해서도 뜻풀이가 있는데, 바로 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같은 구대칭이란 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상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건 2차원 평면에 있는 것이고, 뭐 야구공이라든지 축구공처럼 3차원의 어떤 원이 바로 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문에선 바로 구가 천체를 의미하는 거죠. 태양이라든가 지구를 의미한다. 이거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지구를 포함한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한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 그러니까 이때 천체가 어떤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만유인력에 대한 정보 세 가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정보는 바로 이 천체 밖의 질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천체를 잘게 나누는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 부피 요소라고 하는 어떤 설명이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고요. 바로 31번 문제의 보기 속의 부피 요소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주고 있거든요. 문제 여러분들이 푸셔서 알지만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이 부피 요소가 바로 질점이었어요. 그래서 부피 요소가 바로 질점이라고 하고, 그 천체를 잘게 나누는 부피 요소들이 각각 그 천체와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는 바로 보기를 통해서 이걸 좀 상세하게 이해를 좀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를 이 지구과학을 배웠던 어떤 친구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이 부분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고, 31번 문제의 보기를 통해서 얘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여기에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네 번째 정보가 있네요. 바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태양의 만유인력과 그 다음에 지구의 만유인력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질점이 당기는 힘이 만유인력을 할 때 이 두 질점을 만약 태양과 지구라고 설정한다면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힘이 만유인력이고 그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힘은 같다라는 게 바로 네 번째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물론 독서하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하지만 이 수능 국어에서 독서 부분은 지문을 통해서 지문에 주어져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해하는 그 독해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 A 부분에서 나와 있는 이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A 부분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정보를 보기를 통해서 심화 이해를 하고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31번 문제 보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번 문제가 저희가 당시에 파악했을 때는 오답률 1위였었고요. 81.3%의 오답률을 기록했던 역대급 문제였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좀 쉽게 풀리는 어떤 문제였는데요.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풀기 어려웠던 어떤 문제였다. 하지만 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짧은 시간에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수능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과 짧은 시간에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좀 아쉬움, 출제의 경향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설명을 하고요. 우리는 이것이 다음 수능에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고난이도 어떤 지문, 제재가 나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인가,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듣고 여러분들의 독해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31번 문제 가도록 하죠.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까 구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원이 2차원적인 어떤 도형이라면 이 구는 3차원, 원의 3차원 입체다라는 거였고요. 많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졌다. 부피 요소가 이제 나오고 있네요.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껍질을 이루고, 그 부피 요소들이 구껍질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구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했습니다.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피 요소는 바로 질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앞에서 계속 나오는 이 부피 요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점이다. 질량을 지니고 있는 이론상의 점이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지문을 읽어간 친구들은 좀 쉽게 지문을 이해했을 것이고, 이거를 좀 가볍게 봤다면 상당히 이해하는데 어려웠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1번 이렇게 갈까요? 이제 이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 아까 이 부피 요소들이 바로 질점이라고 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어떤 구가 이렇게 있는데, 구가 있고 이 질점 P가 있습니다. 이 구의 중심은 O가 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구는 여러 겹의 이 구 껍질들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러 겹의 구 껍질들이 또 동일한 부피 요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부피 요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일한 부피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껍질에, 여기 이 구껍질에 얘를 편의상 M1이라고 하고, 얘를 M2라고 하고, 얘를 M3라고 하고, 맨 마지막 다시 돌아와 가지고 맨 마지막이 M의 N 개의 부피 요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자, 그러면 바로 이 M1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 값과 M2가 P를 당기는 만유인력 값, 그리고 M3가 P를 당기는 만유인력 값, 즉 M1에서부터 Mn개까지 각각의 부피 요소가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 다시 정리하면 M1에서부터 M2, M3, 그리고 M의 N개,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은, 이때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지금 이렇게 구분을 좀 할게요. 이 구에서 붉은색에 해당하는 구 껍질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구 껍질을 제가 대문자 M이라고 할게요. 이 바로 구 껍질 M의 구 껍질 M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부피 요소 각각이 P를 당기는 그 만유인력의 총합이 바로 이 구 전체가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이다. 만유인력 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 31번 보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밑에 나오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또 이거를 우리가 유추 적용해보면 이 굿껍질 바로 다음 단계에 있는 그런 굿껍질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이 붉은색 굿껍질 다음에 있는 노란색 굿껍질에도 바로 각각의 부피 요소들이 바로 균일한 밀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 노란색의 각각의 부피 요소가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이 바로 또 노란색의 부피 요소들이 노란색의 굿껍질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 값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고 또 그 다음 굿껍질, 그 다음 굿껍질도 그렇게 우리가 그 각각의 부피 요소들의 총합이 바로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이다 라는 것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힘들었죠, 학생들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렇죠. 이 붉은색 굿껍질, 노란색 굿껍질,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 굿껍질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파란색 굿껍질 등등등의 굿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의 굿껍질들이, 그러니까 이 중심이 같다라는 거죠. 각각의 굿껍질들의 중심이 O로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동심의 굿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러니까 이 굿껍질들이 빨간색 굿껍질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 노란색 굿껍질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 그리고 파란색 굿껍질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만유인력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라는 건데, 여기서 사실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그 출제자가 좀 친절하게 이 사이에 어떤 그 정리만 좀 해줬으면 학생들이 좀 수월하게 글을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이 굿껍질들의 그 각각의 굿껍질들의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을 다 더하면 사실 이 구가 P를 당기는 만유인력 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을 좀 설명을 좀 해줬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좀 쉽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갑시다. 즉, 무슨 얘기냐? 자, 이 붉은색 굿껍질을 우리가 굿껍질 편의상 아까는 M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 굿껍질을 우리가 굿껍질 B라고 할게요. 그리고 파란색을 우리가 굿껍질 C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굿껍질 Z까지 있다. 이렇게 좀 치면 이 뭐냐면 이 굿껍질 A가 P를 당기는 만유인력 더하기 굿껍질 B가 P를 당기는 만유인력 더하기 굿껍질 C가 P를 당기는 만유인력, 각각의 굿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을 구하면 바로 이 구가 P를 당기는 만유인력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전제로 하고 이해를 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구가 바로 천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를 그렇게 한 거죠. 바로 이 구가 바로 태양이나 아니면 지구 같은 천체이고, 태양과 지구는 이런 부피 요소, 즉 질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고 이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적용해 볼게요. 그랬을 때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라는 건데요. 즉 이 굿껍질 A의 질량, 굿껍질 B의 질량, 굿껍질 C의 질량, 굿껍질 각각의 Z의 질량을 다 더해서 하나의 가상의 질점을 하나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가 이 각각의 그 굿껍질들의 질량의 합이 10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그 질량을 다 100으로 만들어서 이 중심의 O를 가져가는, 즉
여기에 질량 100에 질점 라지 m을 만듭시다. 이 질량 라지 m이 5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그 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어떤 구가 있는데 이 구는 양파와 같은 껍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껍질들을 구껍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구껍질이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 때 각각의 부피 요소가 그 구 밖에 있는 어떤 질점을 당기는 그 만유인력을 하나씩 다 더하면 바로 그 구껍질 하나가 밖에 있는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이 되고요. 만유인력 값이 되고, 그리고 그 각각의 구껍질들이 밖에 있는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 값을 다 더하면 바로 그 구 전체가 밖에 있는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 값이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구가 전체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껍질들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구 전체의 질량을 하나의 질점으로 해서 중심축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중심축에 놓은 다음에 바로 이 구 밖에 있었던 P의 질점을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값과 바로 그 구를 하나의 질점으로 만들기 전에 그 구가 그 P를 당기는 만유인력 값과 같다라는 그 내용인 거였습니다. 어떻게 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어떻게 보면 좀 친절했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이 1번, 2번 밑에를 정리해주는 이걸 통해 가지고 출제자는 좀 친절하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무엇인가 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정보만 줬었으면, 아니면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줘서 학생들에게 알려줬으면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앞에 1번, 2번을 통해서 정리한 건데, P가 있고요. 이런 어떤 구가 있는데 구의 각각의 부피 요소들이 막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를 구성하고 있는 부피 요소들이 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은 이 구 전체의 구의 질량을 하나의 질점으로 해서 이 구의 질량을 지니고 있는 질점을 만들어서 이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왜 문제와 이렇게 관련이 있냐면요,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이 서로 만유인력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 값은 이 태양을 하나의 전체 태양이라고 하는 그 천체를 하나의 질량으로 줄여서 가상의 질점으로 만든 다음에 지구가 당기는 그 만유인력 값이 바로 지구가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 값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마찬가지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만유인력 값은 바로 지구가 각각의 부피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지구의 전체 질량을 구한 다음에 그 지구의 전체 질량을 하나의 질점으로 하는 점을 만들어서 태양이 그 점을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하면 바로 지구와 태양이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은 태양을 하나의 전체 질량으로 가지고 있는 질점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질점 하나를 만들어서 이 점과 점이 태양의 질점, 지구의 질점이라고 합시다. 태양의 질점과 지구의 질점이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면
사실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어떤 문제나 아까 그 지문의 A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수월했었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 대한 설명, 풀이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도록 하죠. 1번.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 인력은 그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그 하나의 구가 있습니다. 이 구가 있는데 태양이 여기 바깥에 있다. 태양이. 그래서 이 태양을 당기는 이 구의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이 구껍질을 노란색으로 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노란색 구껍질은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지금 태양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구껍질은 또 가장 여러 가지 구껍질이 있겠죠? 근데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이 노란색이고, 이 중심축에 가장 가까운 구껍질을 붉은색으로 제가 이렇게 좀 그려볼 텐데요. 그래서 이 구껍질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노란색 구껍질에 이 그냥 노란 구껍질이라고 합시다. 구껍질의 질량을 우리가 Y라고 합시다. 이 Y의 질량을 지니고 있는 질점 Y를 만들었어요. Y를 만들어서 이 질점 Y가 태양을 당기는 것과 이 구껍질, 노란 구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이 같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기를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같은 원리로 이 가장 중심축에 가까운 이 붉은색 구껍질, 이거를 우리가 붉은 구껍질이라고 할게요. 이 붉은 구껍질의 질량을 우리가 레드,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붉은 구껍질의 총 질량에 해당하는 질량을 지니고 있는 질점을 레드를 R을 만들었어요. 이 R이 이것도 똑같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도 태양이고 얘도 태양이고 얘도 태양입니다. 그러면 이 R이 태양을 당기는 질점 R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이 바로 이 구의 가운데 중심축에 가까운 이 붉은 구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 값과 같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이 Y 질점이 중심축이고요. 그 다음에 R의 질점도 중심축에 있으니까 이 Y와 태양 간에, R과 태양 간의 거리는 같아요. 그죠? 그러면 거리가 같은데 만유인력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바로 질량이 있었던 거죠. 질량.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만유인력의 크기에 대해서 이 본문 A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유인력이란 두 개의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이고, 그 두 개의 질점이, 그 만유인력의 크기는 두 개의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두 질점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이 바깥에 있는 노란색 구껍질과 가장 안쪽에 있는 붉은색 구껍질의 만유인력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태양의 값은 같으므로 Y와 R의 질량 차이가 바로 만유인력의 크기의 차이를 낳겠죠?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구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노란 구껍질의 부피 요소가
이 중심축에 가장 가까운 붉은색 굽껍질의 부피 요소보다 많다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바로 가장 반지름이 가장 크고 가장 구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부피 요소가 붉은색 굽껍질보다 더 크고, 그래서 아래 질점의 질량이 Y의 질점의 질량이 아래 질점의 질량보다 더 크죠. Y의 질량이. 그러니까 바로 만유인력의 크기는 이 Y가 더 큰 게 되고, 바로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이 만유인력의 값이 가장 큰 게 맞는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이제 뭐냐면 보기의 내용과 지문 A의 내용을 결합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거였던 거죠. 상당히 좀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2번이 왜 틀렸는지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우리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을 우리가 S라고 할게요.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 인력은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 얘를 우리가 지구니까 G라고 합시다. G가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 인력과 크기가 같겠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만유 인력의 크기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만유 인력의 크기를 묻고 있는 문제, 마찬가지 만유 인력의 크기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이 모두. 그래서 이 만유 인력의 크기는 아까 그 지문 A의 내용을 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 자,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다.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똑같이 태양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좀 봅시다. 태양이고 얘는 지구고요. 얘도 태양, 얘가 좀 동그랗지는 않지만 태양이고 얘는 지구다. 자, 그러면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 그러면 태양의 중심에 질량이, 자, 태양의 중심에 질량이 M인 질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지구를 당기고 있습니다. 지구를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이번에 이제 이 M이 이쪽으로 갔네요. 질량 M인 질점이 이번엔 지구 중심에 있는데, 이 지구 중심에 있는 M이 또 이번엔 태양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M은 똑같은데 지구를 당기느냐 태양을 당기느냐의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뭐를 구분하는 거냐면, 이 지구의 전체 질량, 지구의 전체 질량이 우리가 지구의 전체 질량을 우리가 G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태양의 전체 질량, 태양의 전체 질량을 우리가 S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그 보기에서 봤듯이 이거 지구 전체 질량을 하나의 질점으로 하는 그런 점을 지구 중심에 놓고요. 얘를 G를, 여기 M이 있는 거죠. M이 있고요. 거리.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M이 있습니다. 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M이 있고 태양 전체의 질량에 해당하는 그 S의 질점을 또 태양의 중심에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이 거리는 얘와 얘의 거리는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만유인력의 크기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M이 G를 당기는 만유인력이 크냐, M이 S를 당기는 만유인력이 크냐를 말하는 거죠. 이건 또 아까 1번이랑 같지 않습니까? 즉
M이 G를 당길 때, M이 S를 당길 때 G의 질량이 크냐, S의 질량이 크냐, 그거에 따라서 만유인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건데 S의 태양의 질량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 M의 질점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이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 M의 질점이 지구를 당기는 만유인력보다 훨씬 크다. 그러므로 이건 만유인력의 크기가 같겠군이 아니라 작겠군이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즉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인 요거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S가 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 중심에 있는 질량 M인 질점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보다 얘는 더 적고 얘가 더 크다 라는 게 바로 2번이 틀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택지 1번과 2번의 취지가 같죠? 바로 지문 A에 있는 내용과 보기에 있는 내용을 같이 융합해서 적용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3번이나 4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1번, 2번이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라는 것을 확인해 낼 수 있다면 3번, 4번, 5번은 아주 단순하게 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빨리빨리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갈까요? 맞는 설명인데요.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스몰 m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라지 m이고 스몰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그렇죠?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는데요. 이 지구와 달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이렇게 중심점의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서로 이 지구와 달의 만유인력을 구할 때 이 지구 중심에 지구 전체에 해당하는 이 질점, 지구 질량 전체에 해당하는 질점 M 질점을 만들어 놓고 달의 전체 질량에 해당하는 질점 스몰 m의 질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m과 스몰 m이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과 이 천체가 당기는 만유인력은 같은 거죠. 그래서 3번은 그렇게 어려운 어떤 내용은 아니고요. 마찬가지 4번 봅시다.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자 그러면 이게 커다란 어떤 태양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지구가 있고요. 여기 이제 태양이 있습니다. 이 태양에는 아까 구껍질들로 양파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구껍질들은 하나의 부피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이 부피 요소를 우리가 질점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 생각하면서 봅시다. 그래서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그러니까 이 부피 요소가 이 지구가 이 부피 요소를 당기는 만유인력, 그리고 이 부피 요소가 또 지구를 당기는 이 만유인력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구를 당기는 만유인력. 이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구에도 이 지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각각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부피 요소들이 저 지구 밖에 있는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 전체가 이 당기는 저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라는 것이 바로 보기에 나와 있으니까 보기의 내용을 적용하면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가도록 할게요. 반지름이 라지 R이고 질량이 라지 M인 지구와, 자, 그래서 여기 지구가 이렇게 쭉 지구가 있는데요. 이 지구의 질량이 라지 m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라지 r이다 입니다. 그 지구 표면에 높이 h, 중심이 있는 질량이
M인 구술. 그러니까 여기에 구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구술은 사실은 달로 인식해도 상관없죠. 그랬을 때 이 거리가 H란 얘기죠. 거리가 H. 그리고 이 구술의 질량이 스몰 m입니다. 이 질량이 m인 구술 사이의 만유 인력을, 그러니까 이 지구와 구술 사이의 만유 인력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거리 라지 r과 h의 합,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거리의 합과 그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그러니까 즉 여기에 거리가 r과 h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총 질량이 m이지 않습니까? 그 지구의 총 질량 m을 질점으로 하는 그 질점과 그 다음에 구술의 총 질량인 스몰 m을 질점으로 하고 있는 질점 m, 이 두 질점 사이의 만유 인력의 크기와 같겠군. 그렇죠? 이건 우리가 계속 적용했던 어떤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의 질량을 하나의 질점으로 하는 그 질점을 지구의 중심축에 놓고 지구 밖에 있는 어떤 질점과의 만유 인력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제 지구 전체와 이 지구 밖의 질점과의 만유 인력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다른 어떤 선택지에 적용했던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뭐 5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최고 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 좀 걸렸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31번 문제와 관련된 지문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그리고 답이 아닌 선택지가 왜 답이 아닌지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역시 관건은 바로 비문학의 관건은 독해력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어떤 지문이 나오고 아무리 고난도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문에 없는 어떤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이걸 푸는 과학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지문에 주어져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 또 시간이 남지 않은 수험생도 있고 또 아직 좀 시간 여유가 있는 우리 고1, 고2 학생들도 있지만 이 독해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시면요. 이 국어의 최강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